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23년도 비트코인 목표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12월 말일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에 좀 끝이 날까? 자, 비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도 계속 비실비실한 좀 상태로 보여지죠. 자, 현재에서는 비트가 최고치를 좀 도달해 줬습니다. 최고치. 얘를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오름폭 대비했을 때 상승폭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강세가 좀 나와졌다. 자, 근데 이제 강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조정식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얼마나 좀 돼줄까?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이번에 가서 좀 얘기하고요. 자, 지금 이제 대략적인 목표가는 한 7 종가입니다. 이번 연도 종가 여기에서 6천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5,700까지 보는 거는 조정폭에 대한 구간으로 놓고 봤고, 조정폭으로 눌렸을 때 재차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천 정도까지밖에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현재는 비트가 지금 자리가 거의 맥스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인데 6천이 살짝 넘네요. 6천 한 5, 60 정도 되고 5,700이니까 여기. 자, 요렇게 요 구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하방 쪽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5,700에서 많게는 5,500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거는 6천 초반부터 요렇게까지 공간이 좀 확정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비트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그죠? 출렁거리고 나서 사실 시장이 흐름이 바뀌면서 이탈이 계속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없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반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운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최대치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최대치로 잡혀 있는데 전체 흐름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살려주고 있어요. 전체 흐름이 이탈이 안 되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얘는 꼭대기인데 전체 흐름에 이게 대입이 안 됩니다. 얘 전체 흐름이 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 가고 있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뿐이지, 전체 흐름이 꼬꾸라지는 순간 비트코인이 거의 난리 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최악인데 자꾸 보류시키는 개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야, 사실. 최악의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자꾸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누적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올해 연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내년이 이제 2주 있으면 24년도잖아요. 24년도 1월이 오면 비트코인이 전체 세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1년 동안 움직였던 요 상승폭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강한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 시기를 유지를 해줄 건지에 대한 값이 결정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우리 실시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에 거의 꽉 차서 올라가진 상태다 그랬죠. 더 이상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 갈 거면은 조정을 거쳤다 가고, 갈지 않을 거면 지금 상태에서 버텨준다면 반드시 급락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거는 6,000에서 5,500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비트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경쟁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고 어제도 그랬고, 비트는 약하게 눌리면서 이더리움은 올라가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좀 얘기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오늘처럼 이제 이런 게, 비트는 맥스 자리여서 갈 공간이 없다. 근데 전체 흐름이 지금 잡아주고 있다 그랬죠. 그럼 반면에 알트는 전체 흐름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잡아주고 있는데 개별 강세 구간이에요, 사실. 전체 강세.
개별 강세 다 해당이 좀 되겠죠. 요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상태예요. 이 지금 요거에 대한 그 시기 자체가 주기가 사실 도달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해 23년도 12월에 하필 비트코인 꼭대기에서 지금 이게 발생이 됐다. 알트 시세들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더리움도 상승이 돼서 끝났어요. 얘는. 그래서 1.5% 정도, 장중에 2% 정도 올라가줬고,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준 건 아니지만 잠깐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이 있다 그랬죠. 이더리움은 비트보다는. 비트는 꽉 찼는데 이더리움은 좀 남았다. 3분의 1 정도가 좀 남은 상태다. 그 나머지 3분의 1을 이번 시장에서 최종 공략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어저께 이제 좀 얘기한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봉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탈됐다가 반등해주는 구간, 그죠? 이탈됐다가 반등, 또 중간에 한번 깨지려다가 또 시세 받고 반등, 요런 상태에 있다면 비트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물량 자체가 이탈이 됐다가 상승한 후에 한번 물량 이탈, 조정 후 재이탈 됐죠. 이러면서 어떻게 세기 흐름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다 알트 쪽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이게 알트 쪽으로 사실 넘어가지는 그 돈의 흐름 그 일자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거든요. 7일날 7일하고 8일 요 사이에 발생했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물량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트는 지금 매수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더리움도 뭐 아주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알트 쪽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는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는 알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더리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경쟁 구간인데 지금은 이더리움에 대한 또는 알트들에 대한 그 시세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상태다. 누구보다, 비트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다른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비트는 내려도 알트는 간다. 또는 이더 알트. 자,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 시간이 제가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최대치 한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신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비트하고 이더의 싸움 속에서 알트가 결국 가는 것 뿐인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근데 얘네하고의 희비가 지금은 엇갈린 상태인데 이게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비트는 이렇게 올라서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고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모양이. 얘네가 지금, 얘는 밑에는 이더고 얘는 비트인데 이렇게 올라와 준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와서 나중에 요런 구간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런 구간.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요 구간까지 도달해서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오면은 전체 시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엄청 크게 깨질 수 있어요. 또는 혼돈의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거의 막 극으로 가버리는 진짜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지금 아직 안 물렸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대략 뭐 한 20%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기 크로스가 되려면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지금 20%예요, 현재.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일단은 85% 이상이 성립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좋은 선택을 하셔서 탈출을 하시거나 수익을 보고 또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구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이 또 많은 게 리플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리플은 반등이 나오면 얼마 갈까, 상승하면 얼마가 좀 나와줄까라고 대략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세를 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시세가 줬을 때인데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1,500원 정도. 자,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1,400. 여기 구간을 맥스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오게 되면은 리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탈 신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탈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예상인데 얘가 요 정도 오게 되면은 아마 비트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와 같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게 그냥 요 정도로 뭐 이렇게 빠지고 조정받고 요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작년처럼 이렇게 있죠. 완전 부셔지는 요런 시장이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 정도까지 보면서 총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자체는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맥스치 자리가 1400에서 1500이더라 라고 놓고 봤더니 이렇게 쭉 당겨 보니까 1400에서 1500은 과거에 리플이 상장되고 여기 그 다음에 불장 때 여기 불장 지나고 나서 저항받았던 요 공간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이거 리플은 지금 1400원에서 1500원이면은 그냥 리플 자체로 봤을 때 맥스치입니다. 얘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여기 이상 못 가라고 일단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요 정도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엄청나게 진짜 거래 대금이 몰려준다고 한다면 뚫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드시 불장 때 나왔던 거래 이상으로 돌파가 돼야지만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밀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세는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약간 뚫게 되면은 문제가 급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물량 없이 올려버린 거는 급락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도 보여지더라. 그건 이제 야중의 얘기인데 어쨌든 가격이 그 정도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왜 감기 걸리고 나서 몸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 알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사더라도 리플을 사더라도 현재 뭐 끌고 가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 시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이고 가격대는 1000원 중반 정도에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